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합격의 비밀 첫 편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방송 후에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합격은 스펙 순위 아니다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껴볼 수가 있었고 네. 또 나도 심기일전에서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희망까지 얻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할 때도 주먹을 막 휘두르면서 막 하면은 소용이 없고 뭔가 포인트를 잡고 정확하게 스킬을 부려야 이게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게 어떤 스킬을 부릴 때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찾아 써야 할지를 알아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취업 역시 그렇다는 거를 특집 합격의 비밀에서 깨달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작가님께서 격투기 배우시나요? 그러니까요. 주먹을 비유를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합격자들에게서 직접 듣는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라는 합격 스토리, 학교 전공, 직무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취준생이 어떤 기업에 성공 합격했을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공채에서 떨어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네. 합격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공채를 준비했길래 합격을 했을까겠죠? 네, 맞습니다. 탈락자들 사이에서 카더라만 묻어간 합격자의 스펙부터 합격 전략을 공개하는 방송입니다. 합격의 비밀 지금 오늘 그 시작합니다.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첫 포문을 열어주실 두 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김현빈 강사님 그리고 합격자시다 지금 출근 중이신데 네.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멀리서 올라오신 박현준 씨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 예. 자랑스러운 합격의 얼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현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관리부서에 인턴으로 재직 중인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채권관리부서 이게 좀 더 약간 이 부서는 어떤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채무자를 만나서 관리를 하고 못 그러니까요. 갚은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그래서 해서 우리 돈을 박현빈 받아내는 씨가 좀 이렇게 덩치 좀 여기 박현준 씨가 덩치가 좋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현준 씨를 합격의 길로 가게 도움 주신 세계 김현빈 강사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SAC에서 금융 분야를 맡고 있고요. 또 직업방송 성공취업 엑스파일에서 금융직무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요. 박현준 씨가 합격해서 지금 인턴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김하연 캐스터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네, 현준 씨가 합격한 울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요, 지역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을 중심으로 지급 보증의 보증, 시설 대여 보증, 이행 보증 등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현재 서울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울산 등 각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현준 씨가 들어간 곳은 울산 신용보증재단인데요. 과연 현준 씨의 스펙이 어땠는지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준 씨는 올해 2월에 울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3.88점이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2급, 어학 점수로는 토스 레벨 6, 토익 730점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외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통화정책 경시대회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신한카드 UCC 광고 캠프 우수상 수상했고 광동제약 비타 500 UCC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KB국민은행 폴라리스 우수단원으로 선정됐고요. 재학 시절 울산대학교 경제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턴으로 재직 중인 신용보증재단의 우수 인턴상 그리고 친절 사원상을 수상한 걸 보면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고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바늘구멍이라고 불리는 금융권 공채에서 이 스펙이 높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현준 씨가 금턴이라고 불리는 금융권 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의 비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박현준 학생을 모셨는데요. 이 회사가 신용보증재단 네. 어떤 회사인지를 저희가 김현 캐스터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 보니까 박현준 학생의 스펙을 봤더니만 금융 관련 자격증은 없었고 그냥 은행권의 어떤 영업을 지원한 느낌이에요. 스펙만 보면은 그렇죠? 네. 준비 중인 금융 관련 자격증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험을 봤었는데 신용관리사 시험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돼서 제도는 할 계획이 있고요. 한 문제 차이로 떠진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신용분석사 시험을 쳤는데 예. 그거는 1부, 2부로 시험이 나뉘는데 응. 요 아깝게 또 2부만 합격을 해서 응. 다음에 또 1부 합격을 그럼 2부에 기원하고 합격한 거를 네. 유지해 네.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있습니다. 세 번의 까지는 가능하고 예, 예, 그래. 가능한 다음에 걸로 꼭 알고 둘 다 합격하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 예. 합격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전에는 이 자격증 공부를 안 했었는지 네. 또 지금 인턴으로 근무하시는 부서가 일반 영업직이 아니잖아요. 채권 관리. 네, 채권 관리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하도 카더라 통신이라고 요즘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예, 여기서 얘기 많이 저기서 하죠. 뭐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사실 자격증 공부를 준비하는데 조금 몰입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격증 공부를 이렇게 하기보다 좀 더 다른 부분에서의 많이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김혜민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무에 대한 역량이 어떤 거고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하겠다고 많이 생각이 돼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었고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박현준 학생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카더라일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왜 떨어졌나에 나왔던 그 친구들도 이 카더라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말이 또 있어요.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그렇죠. 뭐 이런 굉장히 또 얘기가 있어서 네. 현비 쌤이 보실 때 취업이 어려울수록 친구들이 더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네, 카더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얻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불안함에 멘탈이 멀쩡하게 있다가도 이런 불안함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걱정해서 다른 사람 말이라든가 이런 걸 휩쓸리기는 쉽지만 그럴수록 본인의 소신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오히려 동료들이나 현재 준비하는 친구들의 카더라는 통신을 듣는 것보다는 현재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배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용기라든가 네. 차라리 그런 선배들한테 본인을 홍보하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멘탈에 좀 흔들리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일단 그 멘탈 잡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죠? 사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내가 떨고 있고 내가 힘든 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떨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편해질 수 있다. 위안을 주는 또 말을 예.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준 씨는 쌤을 만나서 마음도 다 잡고 중심도 잡고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합격한 인턴이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죠? 5개월 동안 하는 거고 현재 5개월짜리. 예, 3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저기 그 졸업 후에 인턴을 합격한 건데 네. 그 전에 뭐 저기 여기저기 금융권을 네. 실제로 지원했었어요? 네, 네. 많이 지원했었었는데 인턴 경험이 저는 많이 필요로 했어서 뭐 재직 IBK 중에도 있었겠고. 예, IBK 기업은행이랑 산업은행이랑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다 넣었었는데 예, 서류 탈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용보증 한 끗 차이인데 신용보증 기금은 안 됐고 이제 신용보증 재단이 된 재단이 거니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가고 예. 싶었던 쪽이 그쪽이에요 그러면? 네, 여기 신용보증재단도 제가 원래 리스크 관리랑 채권 관리 그리고 또 여신 업무 쪽에 많이 가고 싶었었는데 네.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업무가 같이 예,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예,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가고 싶어 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 회사라는 거죠. 그 자격증을 꼭 따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현빈 쌤, 이게 이 분야가 영업직과는 좀 그 분야가 많이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자격증이나 뭐 스펙, 네. 경험도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지 일단 채권 관련 분야가 어떤지 좀
좀 짚어주세요. 예. 사실 그 학생들이 어떤 금융에서 지원을 하는 거를 어떤 직무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은행이면 은행, 증권이면 증권 그런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채권, 주식 굉장히 많이 분야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또 변화도 그 민감하게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왜 고시 공부하느라고 절에 들어가서 몇 년 후에 나와서 고시를 보니까 고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듯이 지금 금융권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채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을 공부한과 더불어 따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련 분야를 공부했다는 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필요 자격증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준 씨가 어쨌든 지금은 전문 분야에서 성개월제. 인턴을 통해서 지금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쌤이 처음 현준 씨를 만났을 때는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합격 전에는 되게 약간 어떤 상태였고 살 맞은 느낌이어서 네. 살짝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그 장황하고 좀 약간 네. 좀 덤벙대는 타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에너지가 네. 넘치죠. 네. 적극적이고.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이제 제가 현준 학생을 만난 거는 울산대학교에서 금융특강반을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었고요. 그랬군요. 제가 이제 예. 몇 차례에 걸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됐었는데 만나서 보는데 의욕들은 다 넘치고 해본 일들은 많았으나 네. 예, 한쪽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전반에 대한 그 가치관, 카테고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다가 직무에 맞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에 맞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하고 면접까지 해서 이제 준비를 좀 시켰습니다. 그게 기간이 한 달? 4주로 해서 사주. 예, 한 달. 그러니까 한 달인데 네.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붙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기간 중에 붙었죠. 예. 빨리 했네요, 정말. 아니 뭐 다른 루트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좀 본인의 어떤 경쟁력이 어떤 게 좀 컸다라고 좀 본다면,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정말 내가 학교 들어갈 때처럼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해서 했던지 어떤 본인만의 그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제 스펙이나 이런 거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그런데 자기소개서 같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질문이 묻는 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 네. 장황한 말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직무 역량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많이 탈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직무 역량에 맞춰서 필요한 뭘 묻는지를 알게 됐고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약간 동문서답 같은 자기소개서가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로 바꿀 수 있었던 것 그랬군요. 오, 네. 지금 보니까 저희가 현준 씨의 스펙을 아까 쫙 살펴봤잖아요. 보니까 공모전이나 뭐 여러 가지 동아리를 만들어서 많이 활동하기도 했고 대회 많이 활동은 했어요.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소재 찾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선별해내는 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은요, 그 에너지를 한쪽으로 모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너무 어렵지 이렇게 않은데. 분산되지 않게. 네, 근데 이제 현준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이라든가 본인의 직무를 찾기만 한다면 거기에 맞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많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이미지가 좋아갖고 인기가 좀 많은 편이죠. 같아요. 조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굉장히 좋습니다. 뻔뻔하게. 예. 네. 자, 그러면 예. 그 넘치는 에너지를 이제 직무 역량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걸 아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좀 하셨나요? 네.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전에는 직무 역량 같은 걸 보면 다 중요한 건 알았었어요. 네. 뭐 홈페이지 NCS 홈페이지도 들어가봐서 많이 찾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이러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은 선생님이 기사나 이렇게 그 직무 분야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 주신 PPT가 있었거든요. 자료를 많이 보면서 또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 자서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무가 있는데 어디 가고 싶나 하니까 선생님이 다 세부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나니까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자기소개서가 나왔고 그랬군요. 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면접에서도 좀 말이 잘 통했다는 걸 텐데 지금 보니까 우리 현준 학생이 뭐 방송 나와서는 것도 있겠지만 약간 급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이게 발현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좀 에너지릭한 느낌일 수 있을 텐데
면접 때는 또 너무 이렇게 이 에너지가 넘치면 네. 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걸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효과적으로 잘 했으니까 됐을 거예요. 면접 네.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면접 준비는 사실 스터디도 했었었는데 스터디가 많은 인원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업무나 뭐 이런 사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자기는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 빠지고 자기는- 자꾸만. 예, 어. 뭐 자기는 시험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중분해에 대해서 사실 면접 스터디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랬군요. 근데 학교에서 모의 면접 그리고 PT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공모전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게 되면서 조금 저를 좀 긴장하게 되고 그런 자리를 많이 찾아서 실전에 갔습니다.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했군요. 네, 일부러 그쪽으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떨리기도 했겠고 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당황하면 말이 너무 빨라지거든요. 뭐 그러다 실컷 보니까. 열심히 얘기했는데 막 네, 듣는 분은 상대방 좀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뭐 하죠? 이렇게 하니까 예,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절제하면서 그러겠네요. 면접은 잘 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전 연습 같은 거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아무리 그 자기들끼리 좋은 소리 해봤자 네. 실전 같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네. 실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이 예. 자기들끼리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잘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서 또 좋은 경험, 맞아요. 또 실무 경험도 쌓고 또 방향성도 설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준 학생이 아니죠. 이제 현준 씨가 처음부터 채권관리 부서로 들어갔던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 처음에는 채권관리부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경영지원부서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저 사 내에서 그 인턴 중간 평가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발표할 때 개선 사항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직무 전환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채권관리부로 직무 변환을 요청하니까 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채권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채권이나 추심 쪽 보니까 제 주변 분들 봐도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시던데 네. 실제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네. 뭐 듣기만 하지만 채권이라는 말을 듣긴 하지만 네. 어떤 업무를 좀 하는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어땠어요? 어때요 지금 해보니까? 인턴이라고 하면은 뭐 복사나 뭐 서류처 찾기 이게 다 해줄 것 같은데 저희 계장님이 채무자의 실질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외근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를 같이 동행시켜 주셔서 실제로 그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 현장 업무에 대한 그거와 또 그 페이퍼상의 업무의 차이점을 알게 되면서 뭔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러한 차이점으로 많이 배울 게 많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채무자들은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안 줄 수도 있겠고 네. 없어서 안 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뭔가 그 관계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관계를 팀장님이 하시는 그 채무자에게 네. 어떤 그 채무를 독촉할 때 그 네. 관계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냥 저는 돈 빌렸으니까 돈 받아내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죠. 예.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계속 갚아내려고 했던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지할 수 아예 있겠고.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거를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돈 주고도 못 살 좋은 진짜 경험을 그런 실전 경험은 네, 그쵸. 지금 하고 할 있는 수가 것 없죠.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지금 사실 인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공채 준비 또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정규직으로 안 바꿔주나 봐요. 그렇죠? 끝나서. 지금은 전화하는 인턴이 아니기 안 때문에 되는구나. 내년에 근데 기회가 공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한번 지원해 봐라 이렇게 이거 그냥 얘기하시는데 넣어봐라고 네. 하시는군요. 네. 너무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또. 이게 네, 또 알겠습니다.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이랑 같이 또 경제 필기 준비를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돈 주고도 못 사는 이런 경험을 해주기 시켜주신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당연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그랬군요. 고마운 오늘- 곳이네요. 오늘도 또 보내주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서울말을 좀 배웠어요? 제가 예. 군대를 약간 인천 쪽에서 아. 해가지고 사투리를 많이 써가지고 혼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필기는 나왔었는데 네, 맞습니다. 경제 필기는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표준을 잘 쓰고 있는 맞습니다. 예. 우리 현준 학생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인천에서 공부한 현준 학생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비 쌤 이게 그 현주 씨처럼 네. 이렇게 전문적인 경험을 쌓는 게 금융권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네.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은행이나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워낙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계적인 계획보다는 일단 들어가 보자. 네. 입사 자체만을 보고 준비하는. 그러니까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좁게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네. 나무를 보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많지 있죠. 너무 많이 있죠. 그리고 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은 무조건 이제 연봉이 세거나 안정적인 약간 직장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갖고 예.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은 다 이제 끝났습니까? 예, 끝났고요. 그리고 소신 있게 준비해야지 기회가 오는 거고 또 예전에는 사실 공채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금융권에 입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력 형식으로 입사하는 루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의 소신을 갖고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그 관련 분야에서 근무나 인턴 생활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예.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계속 도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예,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준 씨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예. 인턴 근무한 지 3개월 정도 되는데 상도 보니까요.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우수 대단한 인턴상, 친구예요. 친절 사원상 이렇게 2가지나 받았는데 인턴에 합격한 이후에도 좀 쌤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도움을 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현준 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잘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계속 그 밴드나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요즘 최근에 시사 정보라든가 금융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공부부터 관련해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하는 금융권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권유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면 충분히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현준 학생이 딱 봤을 때 뭐 저희 PD도 지금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좀 은행보다는 뭐 연예계 쪽이나 뭐 좀 그런 것 쪽으로도 좀 예술 쪽으로도 좀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때요 평소에? 평소에 사실 그런 쪽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관심을 좀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끼가 보여요. 지금 끼가. 저런 말투 자체가 끼가 있다니까 이 네, 친구가. 맞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은행권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친구인 건데 당장 어디든 뭐 입사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그 취업 준비생들의 그 한결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입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이상과 현실의 다름을 괴리. 극복하지 못하고 네. 다시 취업 시장으로 돌아온 중고 신인들이 많은 걸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입사를 해도 네. 어떤 근무했던 경험과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오게 되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긴 할 거예요. 주의를 해야겠죠. 네, 그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요즘 금융권 변화가 워낙에 음. 많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끊임없이 노력도 그 사내에서 요즘에는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그래요.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취준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정보잖아요. 인터넷에는 뭐 정보의 홍수,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좋은 정보를 선별해내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쌤, 현준 씨도 저번에 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는 얻었지만 네. 쉽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특강이라든가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권유하기는 신문 기사라든가 이제 물론 이제 잡에 관련돼서 물론 공고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되지만 최근 신문 기사 같은 금융권 기사에 대해서 많이 좀 분석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에서 실시간으로 에세이 클럽 그 검색하시면 예, 학생들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현주 씨, 뭐 본인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네. 막막함을 많이 느끼셨을 테고 또 어떤 카더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비슷한 입장이지만 지금 인턴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좀 현주 씨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를 나름대로 찾고 그쪽의 경험을 차근차근 업력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취업 준비생들한테 그리고 또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또 비슷한 업무라든가 네. 직무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봐요. 예. 네. 일단 저처럼 똑같은 입장의 친구들분들한테 말하는 거면 자책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책은 하지 말라. 예. 왜냐하면 저도 준비를 하면서 지원했는데 떨어지고 내 문제인가 하면서 되게
제 자신 자존감도 자체가 낮아지고, 예,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목표도 낮아지고 그 저희가 경험했던 뭐 대학 입시 때처럼 네. 처음에는 서울대를 봤다가 그 다음에는 연고대, 뭐 지곡 이렇게 목표가 낮아지죠. 예, 목표가 네. 낮아지는 것처럼 취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목표를 계속 낮아지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계속 준비해 나간다면 시험은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넷 잘 된 것처럼 음. 또 계속 조금씩 계속 개선해서 나간다면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니까 열심히 끝까지 준비하라는 응원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제가 거에 참 현준 씨한테 네, 예, 말씀하시죠. 막막한 것 같긴 하지만 음. 정답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난 기다리면서 좀 꾸준히 차근차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제가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현준 씨가 대학교 다닐 때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대화 진짜 뭘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한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그 경제학과 학생회장을 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회장에서 제가 얻은 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 회장들이 뭔가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옥수수콘이라고 OSSC라고 그 기획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UCC를 처음에 냈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국 2등상을 먹고 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울산 지역 내에서는 문화 활동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월드비전이랑 그런 봉사활동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활동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미있어서 한 게 이렇게 제가 뭐 그 대외 활동 이력에 남길 수 있는 게 돼서 예. 그 활동들을 하면서 이력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도 많이 알아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자신감이 좀 생겼죠. 네, 많이 생기고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끼가 없고 또 착하고 공부만 할 줄 아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얘기는 사람들 제가 네? 믿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원래 그런 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한테도 배울 게 있고 저 친구한테도 배울 게 있고 배우는 게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술을 못 하는데도 술을 잘 먹게 되는 뭐 네. 그렇게 그런 뒷자리라고 그러죠. 뒷자리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사교적으로 되고 저도 뭔가 자책하면서 이런 시간들보다 좀 더 즐기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 실제로 회식은 가면은 지금 어때요? 금융권도 회식 술을 많아요? 많이 먹나요? 네. 회식 많이 해요? 예, 술 많이 먹는데 저는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교적인 행동들 때문에 부장님들보다 술을 조금 잘 먹어가지고 부장님들이 이뻐하시고 팀장님이 데리고 다닐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 예, 그래서 제가 경영지원부에 있다가 채용관리부에 있는데 두 곳에서도 저를 계속 와라고 우리 데리고 회식 가고 와라 싶어하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언제나 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간은 부장님- 준비돼 있다. 준비된 자, 간에. 준비된 네. 간을 가진 우리 박현주 학생과 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 쌤, 네. 어쨌든 지금 제 똑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 금융권 준비하면서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트렌드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전에 준비했던 걸 또 해야겠다는 강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네. 새로운 트렌드는 또 어떤 걸 접목해야 되나 막연해하고 친구도 있을 텐데 네. 그분들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무엇보다도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서비스는 이해하라. 단순히 친절한 것이 문제가 예. 아니라 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지식에 더불어서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의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윤리의식. 예, 그다음에 어떤 기한과 일정을 지키는 책임감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신다면은 계속해서 많은 기회가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뭐 네. 윤리 의식이라든가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추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게으름은 좀 할 수 없는 거고 네. 자기 생활에서 우러나온 거기 때문에 좀 생활에 대한 걸 다시 좀 돌아보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저기 현주 씨 같이 또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하세요. 예, 꼭 금융권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많이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본인들 좀 이렇게 잠재워 있는 본인들 좀 깨우는 그런 네.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자, 그럼 그리고, 현준 씨 예.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울산에서 신용보증재단 올라왔는데, 예.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 먼저 첫 번째 드리죠. 하시고 네.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제 말씀. 부모님께 네, 부모님께. 사랑의 네. 편지 한번 네, 하시고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네,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허용 부장님, 그리고 김종준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못 올 수도 있었는데 부장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마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일 다시 웃는 모습으로 다시 힘차게 찾아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어머니 아버지 예, 네, 잘 지내시죠? 어머니 제가 너무 일찍 나가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피곤하실까 봐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여기 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가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클로즈업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울하라. 지금 그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뮤직이 갑자기 슬프게 나오니까 네? 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엄마 얘기하면 지금 울컥했죠? 네, 울컥했습니다. 울컥했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요. 슬퍼지면은 코평수가 넓어지면서 눈가가 촉촉해진 것 울컥하는데, 같아요. 엄마 생각하니까 갑자기 울컥했어요? 네? 엄마 생각하니까 울컥했어요? 아니 사실 갑자기 좀 피곤해져가지고 조금 피곤해져서 어머니는 잘 지내시니까 아유, 네, 재밌다. 잘 지내시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현주 씨 너무 잘해갖고 네, 전혀 자랑스러우실 걱정이 것 같아요. 없지 않을까. 네. 또 울산대 명물을 저희가 오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오늘 현주 씨는 울산 신용보증재단에서 허락을 받고 왔고 새벽부터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방송 출연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시간도 주신 울산 신용보증재단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네. 일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또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제 재능이 있고 그런 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고요. 네, 해외 취업, 레주메 커버레터 쓸 방법이 막막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라면 괜찮거든요. 맞아요. 이따가 K무브 시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장물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봅니다.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주식회사 산양입니다.
남국연동 소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레미콘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회계사무원, 신입 및 경력자 각각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청년층이며 경력자일 경우 2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회계 관련 전공자, 운전 가능자, 군필자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신입일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경력일 경우 연 2,750만 원에서 2,950만 원입니다. 부산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을 진행 중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강소기업인 부원산업 주식회사입니다. 경남 양산시 주곡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품질관리 사무원 2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그 밖에 품질관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HMC, KMC 품질 업무 경험자, SQ업체 근무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 차량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상여금은 별도로 협의한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이니 관심이 있는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제출 서류 구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자 2분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한국토미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에서 특장차 부품 조립 및 장착 업무를 담당할 기타 운송 장비 조립 및 검사원 2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 사항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대형 면허와 지게차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장은 청년 내일체험공제 사업장이므로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2년 이상 근무하시고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내일 채용공제 사업장으로 2년 이상 근무 시 지원금을 수령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한성필 하우스 어린이집입니다.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청년층, 보육교사 2급 이상 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입니다. 채용 시 바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간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가워요. 요즘 뭐 우리 박성훈 팀장, 시아라 선생님 밤까지 뭐 수업이 아주 뭐 밤낮이 없다. 네. 밤낮으로 잠 깨는 시간은 수업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예. 굉장한 루머고요. 다 잡니다. 루머입니까? 다 잘 건 다 자는데 예. 지금 아무래도 지금 취업 처리에 상경계열 친구들은 지금 이제 봄에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영어 면접을 조금 봐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 신경을 쓰는 건 맞으나 잠은 다 잘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약간 건강 안 좋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네,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휴일에. 그래요. 네. 잘 좀 자요. 그랬더니 확실히 눈도 멋이 트이고 중원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죠. 잘 예. 먹고 잘 살자고 사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맞아요. 네, 자, 날씨도 이분도 추운데 소개해 주시죠. 건강 잘 예. 챙기시길 네.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2부에 취업 도움이 나오셨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저희가 한 번 얘기했더니 작가님이 딱 물어버리셨어요. 아프로디테라고 연프로디테. 연프로디테라고 이제 굳었어요. 조소연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오그라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할 안녕하세요. 겁니다. 그냥 조서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담백한 조소연 양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아라 쌤, 이게 오늘은 저희가 우리 잡정무센터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팁을 갖고 오셨을 텐데 네. 오랜만이어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기대가 되시죠? 오늘도 알차게 좀 준비해봤어요. 오랜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가 취업철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상경계열 친구들이 이제 봄에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대상학 면접이나 DS 면접을 한창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하반기 공채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예. 강경기업, 뭐 중소기업들은 아직 쓰고 계시겠지만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은 온라인 지원서로 쓰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영어로 쓰지? 라고 아마 지금까지도 해외 취업에 대해서 조금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실제 영문 이력서를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리고 고스펙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 이걸 조금 알려드리고자 어머나 나 어떻게 경력사항 영어로 어떻게 쓰지? 네, 이 어떻게 편을 써? 네, 예.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 참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팍팍 실어주는 그렇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예. 되는데요.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아라 선생님이 좋은 팁들을 많이 네. 들고 오셨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아라 쌤, 이게 보니까 영어 이력서를 쓸 때 이게 어떤 그 과를 불문하고 어떤 경력사항들을 보통 학생들이 많이 씁니까? 사실 영문 이력 쓸 때 친구들이 제가 어디 부분을 좀 많이 수정을 하냐면 영업을 안 해봤는데 경영 관리를 해보려고 하고 기획 전략을 해보려고 하는 사실 한국 이력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거죠. 학원에서 보통 행정조교 알바를 하거나 혹은 뭐 이 앞에 있는 뭐 파스땡 여기에서 뭐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세일즈 스태프의 경험을 했던 것들이 사실 다수일 건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원래 처음부터는 잡무를 하실 수 있어야 인간관계에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시켜서 과연 영문 이력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시아라 쌤 본격적으로 이력서 경력사항에 쓰면 좋을 이력서 꿀팁 알려주시죠. 네, 오랜만에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경 계열과 그리고 공대생들 역시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표현들 수첩에 쫙 적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3가지 준비했습니다. 3가지. 네, 첫 번째 넘버 1. 예. 네, 카페, 식당 등에서의 서비스업 경력을 살려서 블랙 포인트라고 합니다. 총알이라고 하죠. 네, 중요 항목으로 쓰는 법. 그리고 두 번째 넘버 2. 전공 불문하고 CS 및 CRM 관련 영어 청크 표현, 영어 덩어리 표현 챙겨라. 네. 마지막 3번째, 어학 능력 쓸 때 제발 영어를 난 너무나 겸손해서 Basic in English 쓰지 마세요. 바식 쓰지 마시고 바식. 네, 바식 안 돼요. 네, 바식. conversational level in English 혹은 뭐 conversational level in German 이런 식으로 내가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의사소통을 하는 이러한 전공자다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뭐 예를 들 만한 친구들 갖고 오셨죠? 네. 이력서를 좀 제가 볼까요? 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지원자의 특성이 있었기 그래요? 때문에 왜요? 제가 전공과 직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이게 웃긴 게 수정 후에 관련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애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수정 전 것은 굉장히 어떻게 될지 학교를 모르니까. 제어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요. 그러한 공익적인 가치에 의해 홍길수님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홍길수님의 홍길수님의 영문 이 이력서 친구는 보겠습니다. 홍익대 경영학과고요. 예. 지금 직무를 마케팅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바게트? 네, 맞습니다. 네, 아시고 계시죠? 또 있어 보이네. SPC, 바게트. 네, SPC 그룹의 대표적인 네, 제과 제빵점입니다. 네, 이 직무에서 일을 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다음 화면이요. 수정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앞에 슈퍼바이저 이름이 뭔지 그리고 직무가 무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유시군요, 이분이. 네, 그리고 이분의 태스크 앤 리스폰서빌리티 다음 화면 한번 보실 건데요. 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문법에 맞춰서 잘 썼어요. 지금 좀 살펴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세요. Wrapped and displayed bread. 그치? 빵을 포장했고 놓았겠죠. 네. 그리고 위생관리 부분 들어가 보면은요. Clean the counter. 그렇죠. 계산하다 보면 이제 포인트 정립도 해주셔야 되고요. 카운터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고객 관리 및 포스 업무도 고객을 받았고 캐시 업무를 보았다. 네, 고지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써주시는데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직무로 조금 깔끔하게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이제 수정 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정 후 볼까요? 네. 예. 워크 익스피리언스. 네, 이걸 볼까요? 수정 예. 후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제가 김밥 해리라고 말씀을 해리 드렸어요. 뭐예요? 김밥 네,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 김밥 아. 해븐이라고 다 아실 해븐, 거예요. 해븐, 네, 김밥 해. 코리안 레스토랑인데요. 김밥 해에 관련해서 한번 써볼게요. 다음 그래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보통 어시스턴트 스태프로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브랜치 매니저 정도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네, 이제 그럴듯한데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길게 안 쓰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쓰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다 갖고 와봤어요. 맞으셨구나.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위생관리 표현입니다. 위생관리. 이 단어는 여러분들 챙기세요. sanitation. Sanitation. 네, sanitation. 이 표현이랑요. 그리고 하나 더. cleanliness. cleanliness.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건 시에라 쌤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시는 질문의 대답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sanitation하고 cleanliness를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에 치시고 엔트리 레벨 레주메라고 치시면 웬만한 이력서를 다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다가 쓰시면 여러분들 좀 쉽게 쓰실 겁니다. 제가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들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시죠. 그래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리스탁만 챙기세요. 이게 재고 관리한다라는 재고 관리를 리스탁. 한다라는 실제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디시스라든지 이런 내가 뭐 그 식료품을 다룰 때 식기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꺼내왔다라는 표현인 건데 이게 재고 관리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디시라는 표현보다 뭐 하우스웨어 하면은 가정용품이에요. 그래서 앞에 명사. 실버웨어는 이제 뭐예요? 그 네? 실버웨어는 좀 뭐예요? 실버웨어는 그러니까 뭐 식기류인 건데 그걸 좀 은으로 만들었던 뭔가 보이는구나. 레스토랑에서 이쁘게 나오는 그 그렇군요. 특별 요리 있죠. 특별 요리 예. 담을 때 쓰는 기구를 실버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lear tables 보시면 당연히 테이블 치우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facilitate turnover. 이건 꼭 좀 줄을 치고 챙겨놓으세요. 이게 턴오버리 회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 회전율을 facilitate, 용이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고객 관리의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나가게 할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적당히. 예. 네. 그리고 마지막 sustain high cleanliness standards inner. 그리고 제가 이거 넘버 써놨는데요. 보통 그 매장별로 다룰 수 있는 고객 관리 수가 다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실제 그 수를 맞추어서 이 넘버표에 써주시면은 이만큼의 용적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구나라고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기도 하고 네. 골라서 베스킨라빈스 31처럼 골라서 하나씩 딱 쓰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소연 아나운서가 학과 불문하고 쓸 수 있는 고객 관리 관련 직무 용어를 저희가 또 아주 고급스럽게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과 불문 고객관리 관련 직무 용어는요. 첫 번째로 CS와 CRM입니다. 그래요? 이 CS는 커스터머 서비스로 말 그대로 고객 서비스란 뜻이고요. 또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약자로 고객 관계 관리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스웨트 어널리시스는요. 스워트 분석이란 뜻으로 스트렝스, 강점, 그리고 윅네스, 약점, 그리고 opportunity, 기회, 그리고 threat, 위협으로 이제 경영 전략을 짜는 방법입니다. 예.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알고 계시면 잘 써먹을 수 있는 유익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는 assisted 사람 with 업무.
두 번째로는 worked closely with 사람 온 업무 이 두 가지의 수가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표현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준비를 이렇게 해오셨군요. 이걸 좀 짚어주시죠. 큰일 났어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 왜 꽉 네. 물었는지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저도 앞으로 꽉 물어서 우리 소연들과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너무나 잘 네. 안내해 주셨죠. 예. 저랑 그러면 좀 하나씩 이런 것들을 기입해 놓으셨다가 쓰시면 좋다는 걸 이미 아셨을 거예요. 네. 아프로디티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잘 네. 기입해 놓으세요, 여러분. 네. 자, 쌤 그런데요. 사실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뭐 직무 경험이라는 게 사실 아르바이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내 취업에서는 이 파리바게뜨, 김밥헬 뭐 이런 거 사실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때요? 해외 취업은 좀 다른가 봐요? 해외 취업은 일단 한국에서도 온라인 지원서 쓸 때 사실 아르바이트를 예. 그럴듯하게 자소서로 티가 안 나게 써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지원서를 쓰실 때 아무래도 자격증을 땄냐 안 땄냐의 문제가 있는데 해외 취업은 자격증 안 따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실무를 봤을 때 커말 2급 정도는 사실 기초적으로 따셔야 되는 건데 실제 해외 취업 이력서 쓰실 때는 커말 2급을 안 따셨어도 엑셀을 이용 가능하시다. 내가 VLOOKUP 함수가 이용 가능하다라고 하면 skilled in Excel sheets라고 써주시면은 충분히 지원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경력 또한 HR 매니저들이 이미 잡무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적어도 직무 용어와 관련된 거 아까 우리 조서연 아나운서께서 CS와 CRM에 관련된 표현 알려주셨잖아요. 이 표현 자체는 꼭 써주시면 아주 매끄러운 영문 이력서가 되니까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를 좀 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일단은 경영학과에서 많이 네. 쓰는 용어일 거예요. 저도 문과충 출신입니다. 영어 문과충.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제가 이걸 찾아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두 가지 챙겨볼게요. 일단 첫 번째, Perform SWOT Analysis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For Consumer Marketing Initiatives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SWOT 분석이라는 걸 실제 예로 한번 들어본 거예요. SWOT 분석을 하다라는 단어 쓸 때 이게 청크입니다. Perform Analysis 이거 챙기세요. 다 같이 입 밖으로 한번 내볼까요? 시작. Perform Analysis 이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청크예요. 아, SWOT 분석을 했구나. 아, 이 친구가 경영학과에 관련된 직무용어를 알고 있네. 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써주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서연 아나운서께서 해주신 두 번째 그 예문을 한번 해볼게요. Assist 돕다라는 표현입니다. help 많이 써주시는데 help보다는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옆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직접 기획 전략이라든지 내가 이런 영업 관리를 통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sist 정도가 딱 좋거든요. 그래서 assisted senior manager 이게 사수입니다. 사수. 사수를 with proposal preparation 내가 제안서 준비하는 거를 옆에서 도왔다. 이 정도가 딱 매끄럽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assist라는 표현 꼭 써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음 또 외문, 그러니까 저 학생들이 보니까 그 알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직무가 이제 매장 관리인데 네. 학생들이 위생이나 청결 관리 부분을 좀 작성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네. 예문 네. 좀 들어주시죠. 역시 예. 수정 전과 수정 후를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수정 전 이력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저희가 task responsibility만 좀 볼게요. 역시 김밥 헬에서 일했던 경험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네, 보통 이렇게 쓰죠. clean the counter, 위생 관리 이렇게 쓰고요. 매장 관리할 때 밑에 receive the guest하고 work the cashier 같은 아까처럼, 경우는 아까처럼 나왔던 그렇죠. 경우기 때문에 자, 그대로 수정 후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장으로요. 예. 그리고 네, 그다음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자, 쭉 네, 나와 있군요. 역시 또 그럴듯한데요. 보시면 위생 관리, 비슷하네요. 네, 아까 나왔던 거네요. 네, 직무 매장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Clear tables라고 했습니다. 내가 위생 관리할 때 철저한 표현들 중에 cleaned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cleaned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clear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lear the tables 그리고 그래요? 이러한 정렬들을 또 매끄럽게 놓았다라는 표현으로 maintained proper table alignment. 보면 alignment가 정렬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이 표현은 조금 알아놓으시고 maintain alignment, maintain alignment. 이 표현 꼭 좀 Maintain 챙겨주세요. alignment. 네. 네. 그리고 setup. 내가 이제 정렬을 해놨으면 깔끔하게 식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두셔야겠죠. 그래서 setup이라는 표현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고객 관리 관련해서 네. 우리 취업 중생들이 어떻게 좀 응대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고객 관리. 네, 드디어 CS와 CRM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고객 네. 관리 표현들 중에는요. 네. 적으실 준비 되으셨나요? 네. 네, it's time to grab your pen.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보통 고객 관리 용어 중에는 P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보시면 provide timely, appreciable,
customer service. 그래요. 뭔가 적기에 그리고 정확한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수익을 이만큼까지 창출했다는 숫자 표현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만 챙기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통 고객 응대 전화를 받고 주문 따위를 처리했다라는 answer customer calls and processes order 이런 정도의 표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영문 이력서 팁 꽉꽉 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시아라 쌤,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특집 학교의 비밀이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